혹시 주변에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며 거창한 꿈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남자. 책임을 지기보다는 항상 변명거리를 찾고 진정한 사랑보다는 로맨틱한 환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남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기만 하는 남자 말입니다. 이런 남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이는 충분히 먹었는데 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걸까요? 왜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혹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소년, 즉 이터널 보이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성숙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원형적 패턴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원한 소년 원형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원형에 사로잡힌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본 여성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순수함과 꿈의 매력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무책임함과 현실 도피에 지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하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년 증후군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상실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과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숙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며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을 회피하며 대신 안전한 어린 시절의 환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계와 죽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특정한 길을 선택하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년들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직업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남자 결혼을 약속해놓고도 계속 미루는 남자 사업 아이디어만 수십 개씩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남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택의 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어린 시절에 전능감을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삶.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은 친밀감은 경험하지 못하는 삶, 끝없는 가능성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더 무력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지혜를 통해 이 복잡하고도 현대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피해왔던 책임들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무력한 자유가 아닌 성인의 책임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융기 말한 원형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원형이란 인류 공통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패턴들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으로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징들과 행동 양식들을 포함합니다. 영원한 소년, 즉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이러한 원형 중 하나입니다. 이 원형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 피터팬 또는 불교의 미륵보살 등 다양한 문화의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원한 젊음과 가능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발달 과정에서 이 원형은 적절한 시기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이 원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꿈과 희망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도 이 원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기대되는 가장의 역할, 경제적 성공에 대한 압박 효자로서의 의무 등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남성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고 구체적인 성취보다는 막연한 꿈을 추구하며 현실적인 관계보다는 이상화된 로맨스를 갈망합니다. 이런 남성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무언가 거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예술적 프로젝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발명품 등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계획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일상적인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기적인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역할 재정 관리 등 성인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미룹니다. 대신 그들은 이런 일들을 자신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셋째, 그들은 관계에서도 깊은 헌신을 피합니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미루고 친구는 많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항상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사회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운이 나빴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그들은 모성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인이나 아내, 친구, 심지어는 사회 제도나 국가에게서도 이런 보호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주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원한 소년들은 종종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순수함, 열정,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매력은 점차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남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아의 죽음, 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아이로서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우주 비행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예술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몇 가지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로서의 전능감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선택한다는 것이 곧 다른 가능성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미루고 계속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개성화 과정의 실패로 봤습니다. 개성화란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원형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년들은 이 과정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을 직시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상화된 자아상에 집착하며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명확한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도전과 시련들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명확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해졌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남성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현실이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가정에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대가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정규직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남성들은 아예 이런 책임을 지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입시까지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 증후군은 또한 디지털 시대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등은 현실 도피의 새로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제 성취 없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관계 없이도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적 만족은 실제 성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의 도전과 성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패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영원한 소년들로 하여금 더욱 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소년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책임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유아적 전능감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년들은 선택의 자유만을 원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융의 분석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어니마입니다. 어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종종 어니마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제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니마를 투사하며 여성을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평가절하합니다. 이들에게 여성은 종종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며 조건 없이 사랑해줄 존재로 여성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은 이런 환상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소년들은 관계에서 지속적인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자신의 환상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다닙니다. 이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성 원형과도 복잡한 관계를 맺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성적 보호를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보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양가 감정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종종 지나치게 보호적이거나 지배적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들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아들로 하여금 계속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원한 소년들도 이런 의존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원합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보호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적 역학은 연인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종종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안정적인 여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이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런 의존성에 대해 반발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 의존성을 부인하고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소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태도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시간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선택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들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년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행동을 미룹니다. 이런 시간 인식은 그들의 미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종종 비현실적으로 긴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거대한 목표는 설정하지만 내일 무엇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을 황금기로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현재의 책임과 미래의 도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완벽주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시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작을 미루고 계속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완벽주의는 또한 비현실적인 기대와도 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첫 번째 시도가 곧바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작은 성취나 점진적인 발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극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성취는 대부분 시행착오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원한 소년 증후군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 이들은 지속적인 자존감 문제를 겪습니다. 높은 이상과 낮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쌓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깊은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진정한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취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인데 영원한 소년들은 어려움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상 속의 성취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언젠가 이룰 것이라고 믿는 성공에 대한 환상으로 현재의 무력감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은 일시적일 뿐이고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관계 측면에서도 이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누구와도 진정으로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하고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그들 자신에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들도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헌신과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직업적 측면에서도 영원한 소년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나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분야든 숙련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이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진정한 전문성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항상 초보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또한 이들은 권위나 위계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조직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정과 성공입니다. 자신의 특별함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정과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인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소년들의 가족 관계도 복잡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종종 어머니와 과도하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재나 약한 아버지 역할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성적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가정에서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어 아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 역할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아버지 모델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지만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대한 모델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들 자신도 성숙한 남성 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모델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영향은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다시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영원한 소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들은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사회는 이들의 잠재적 기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원한 소년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성숙한 남성 역할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딸들에게는 건강한 남성상을 제시하지 못해서 딸들이 나중에 파트너를 선택할 때 혼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인 남성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됩니다. 가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발달이 저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영원한 소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심리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패턴을 의식화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자아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결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림자와의 대면입니다. 융의 용어로 그림자란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년들의 그림자에는 무력감, 의존성, 두려움, 분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두려움이 없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완벽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현실과의 대면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현실의 한계와 제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꿈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책임의 수용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외부 요인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책임을 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계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도 받아들일 때 형성됩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이런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의 개발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성취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발전에도 만족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완벽주의를 포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번째로 필요한 것은 멘토나 가이드의 도움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에게는 성숙한 남성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아버지일 필요는 없고 선배 상사 치료사 혹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성숙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년이 그 사람의 지도와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8번째로 필요한 것은 실천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통찰과 이해가 있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의 완성도로도 시작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번째로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고통의 수용입니다. 성장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이런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합니다. 윤근 이를 생성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영원한 소년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나 쾌락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체와의 연결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영원한 소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과정을 시작하면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숙은 한 번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유혹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그때마다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진정한 자유 깊은 관계에 의미 있는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런 개인적 성숙은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기여합니다. 성숙한 남성들이 늘어날수록 건강한 가정이 늘어나고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과 협력이 향상됩니다. 사회 전체가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점진적 성장을 격려하는 환경 성숙한 역할 모델들의 존재 등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쟁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인성관계 형성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성숙도를 점검하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개인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독특함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 창의성, 순수함은 모두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가치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순수함은 세상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면서도 선을 선택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소년에서 성숙한 남성으로의 변화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환상적 자유를 잃는 대신 성인의 현실적 자유를 얻습니다. 무책임한 창의성을 잃는 대신 건설적인 창조력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변화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용기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자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웅이란 외부의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적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소년에서 성숙한 남성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미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자기 치유와 성장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소년들도 야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력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여도 그들 안에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잠재력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것을 활용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과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 변화에